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50분 동안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갛게 물들이며 기분 좋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3% 상승한 2,483선에서 강보합권으로 장 마무리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5% 상승한 717선에서 7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주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좀처럼 우리 시장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판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목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지건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건설은 2일부터 전거래일까지 매매 정지를 제외하고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1,600%의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달성하긴 했었습니다만 장 후반에 가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에 오늘 상지건설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습니다. 맥쿼리 증권에서 원자력 에너지 부활을 아시아가 주도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며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적으로 호명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원전 기조의 공약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하며 오늘 원전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중에서도 더욱 이목을 끌었던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두 번째 유상증자 정정 요구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새롭게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종목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과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이렇게 주목을 끌었던 종목들 앞으로 어떤 모습 보일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 좀 적극적으로 깊게 분석해보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 제시해드릴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로 가는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은요. 네, 단기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 모셔보겠습니다. 김충성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으로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스터님께서는 굉장히 종목을 잘 골라주십니다.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신데요. 결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난주 4월 4일에 마스터님께서 당장 공략해서 수익을 내볼 수 있을 좋을 마스터픽 종목으로 가져왔던 ICT K입니다. 네, 방송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공략해보자고 시초가로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략일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 공략일을 기준으로 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34%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분 좋은 수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건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방송 중뿐만 아니라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장 중에도 마스터님의 발빠른 대응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보이는 마스터픽 종목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되니까요. 꼭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고 마스터님께 돈이 되는 정보 쏙쏙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 투자대회의 다양한 우승 경력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기 수익 마스터, 종목 전문가 김충성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시장 전망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악화 속에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하는 기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될지 전망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 좋죠. 네. 뭐 오늘 그쵸, 이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한 2%가량 올랐고 네. 뭐 코스닥도 한 3%가량이 올랐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본다면은 뭐 다소간의 등락 있으면서 좀 불안한 이런 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난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시장의 그 수급이 뭐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 동향을 본다면은 외국인은 모두 매도했고요. 또 기관은 좀 매수를 합니다만은 엇갈리죠. 메이저들이 계속적으로 엇갈린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우리 시장 고질적 문제, 차별화, 또 양극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당일 이슈에 따라서 뭐 여기저기 뭐 수급 쏠림 현상들이 정말 심한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뭐 시장 주도 섹터 또 주도 종목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수 방향이 좀 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 뭐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소간의 등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메이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 이들의 그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좀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말 그대로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래요. V자 반등 내린 게 있으니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내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텐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약간은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는 뭐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이 뭐 디커플링이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딱 뭐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뚜껑을 열어 봐야지 돼요. 네, 일단은 미국은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당일 이슈 또 어떤 이슈가 또 나오는지에 또 우리는 체크를 또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또 메이저들로 하여금 수급이 또 어떻게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그 팍스통신에 입장하시게 되면 그런 팁들은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많이 오셔서 뭐 다음 주부터 또 그런 팁들 얻으시고 또 매매도 활용도 하시고 정말 같이 성투자 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이 좀 아쉽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사실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마스터님, 네. 4월 4일에 가져오셨던 마스터픽 종목이었던 ICTK 엄청난 수익률을 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34%의 어마어마한 수익률 내주셨는데 이 수익률 한번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랑을 잘 못해서 근데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세 번째예요. 네. 첫 방송 때 이제 여러분 수익 많이 나시라고 과감하게 뭐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ICTK라는 종목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양자 쪽의 섹터의 그 종목이죠. 최근에 양자 내성암호 그 알고리즘이 탑재된 그 양자 칩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또 그쵸 아이온큐가 그 양자 컴퓨터 상용화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종목이라고 할 텐데 바로 이제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날 바로 이날에 여러분께 그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날 음봉을 맞았어요.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 시장이 마이너스 5%, 6%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장중에 뭐 음봉을 나타냈습니다만은 그 장중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두들겨 맞는 이런 시장에서도 뭐 시장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
그렇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충분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마도 30%가 넘는 이런 그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간에서 이제 매매 팁을 얻으신 분들은 뭐 충분한 결과 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죠. 이미 그 충분한 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이 이탈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혹은 전량 매도한다거나 이렇게 갖고 가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다음 주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또 주가가 또 어떻게 잡히는지 흐름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하시고 또 팍스통신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도 드릴 겁니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뭐 ICTK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그런 팁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일수록 성공한 투자자의 대응 전략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마스터님께서 참 종목을 잘 선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건데요. 들어오시면 방금 설명해 주신 마스터픽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나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 쭉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플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만 꼭 입장하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스터님과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주목을 굉장히 끌었던 종목, 검색 상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보여줬던 상지건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지건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오르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이재명 예비 후보와 엮여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사실 이 회사의 그 사회이사가 뭐 이재명 그 예비 후보 그 선거 캠프에 이제 합류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뭐 상지건설이 다니다가 합류한 게 아니라 이미 퇴사를 하고 뭐 퇴임을 하고 합류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뭐 그 인사와는 뭐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게 밝혔음에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주 만에 이게 몇 배입니까? 14배, 16배 이렇게 올랐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온 이런 거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뭐 많이 떴다가 쭉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는 전화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습니다. 뭐 상장 주식수 그 규모를 보니까 상장 주식수의 거의 57% 반이 넘어가요. 뭐 나온 5천 원에 그 전환이 될 거니까 지금 가격이 38,000원 몇 배 오른 겁니까? 네,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왠지 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요. 사실 관련주들 해서 이렇게 오른 종목이 없어요. 네, 이거 오르면서 점상으로 날아가고 또 이제 흔들릴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거를 방송이라서 뭐 말을 못 하겠고요. 전화청구권 행사 CB라고 하죠. 방송이라서 또 이제 욕은 못 하겠고 CB가 뭐의 약자인지 네, 여러분들 감이 오시지 않겠느냐 좀 싶은데 일단 그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 하한가예요. 네, 하한가를 지금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쉽습니다만은 좀 월요일 좀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싶고 사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었죠. 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동안에 내내 우하향에 마땅한 뭐 반전의 그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뭐 그냥 상한가였습니다. 네, 상한가. 그리고 다음은 점. 그리고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저 밑에서 누가 잡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날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또 이제 진행하시는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는 고점에서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딱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탈출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싶고요. 누군가는 5천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오늘 고점이 얼마입니까? 56,000원이 넘죠.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전환 되면은 또 이제 바로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께는 또 죄송합니다만은 좀 정리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또 다른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증권사의 언급과 공약에서의 탈원전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스터님? 네, 최근에 무인항공기죠. 네. 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손잡았다 이런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네. 또 이번 주 또 지난주서부터 이 원전 섹터에 관련한 그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제가 이제 이 박스경제 TV에 출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드렸지 싶은데 뭐 체코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선정한다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후보군들이 좀 나왔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12조 규모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역시나 이재명 예비 후보의 그 AI 시대의 그 필수 전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전만한 건 없어요.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 탈원전 기조였다면은 그거를 버리고서 이제 친원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특별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빨리 마련하는데 좀 서두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 보니까는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섹터 자체에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모멘텀이죠. 네, 못해도 종목들을 쉽게 밀리지 않게끔 하는 그 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속해져 있는 섹터 거기에 이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뭐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느 섹터에 딱 보니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많아. 그러면 그런 섹터들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또 시장에서 트렌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sek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뭐 일주일 내내 뭐 괜찮은 움직임이었죠. 봉 5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내 부진하다가 지금 이제 상승을 나타냈어요. 이번 주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고점들이 낮아졌죠. 예, 어찌 보면 하락 추세였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인데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림이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또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흐름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체거래소 마무리된 게 한 6%까지 좀 오른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역시나 다음 주도 뭐 물론 이제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이제 고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접근하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어쩌면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좀 살짝의 눌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은 가격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 호재가 잇따랐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보였고 따라서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매수의 기회를 얻어서 저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마스터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두 번째 유상증자 정정 신고를 했고요. 오늘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증자와 관련해서 유증과 관련해서 말이 참 많고 논란도 네. 되기도 뭐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도 논란이 있고 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또 불확실성이 계속 거쳐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3자 뭐 유상증자의 그 한화 세 개의 그 사가 이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각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너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괜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또 특히 방산과 관련해서 뭐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니까. 근데 이 방산과 관련해서도 앞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슈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역시나 모멘텀은 지금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안 밀리겠죠.
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동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뭐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저 멀리까지 안 갈게요. 네, 저 멀리까지 안 가고 단순히 지금 최근의 것만 놓고 본다면은 지난 2월부터였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시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하더라도 바로 안 올라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과정은 좀 필요한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박스권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증자와 관련한 그 노이즈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바로 이 과정이었죠.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은 깨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이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언젠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 TV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히려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었고 오히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박스권을 좀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경신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역시나 다만 신고점이에요.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긍정적으로 보되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되 역시나 이 종목도 음봉 또 조정이라든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다분하니까. 그러니까는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뭐 음봉 공략, 조정 시 눌림목을 공략하는 자세로 임한다면은 분명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증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견조한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만 매수 관점이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종목 다음 주 시장에서 또 급등할 종목들, 엄청나게 오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장중에도 꼼꼼하게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마스터픽 종목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마스터님께서 새롭게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꼭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 마스터님과 시장 전망과 함께 오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마스터님께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마스터님께서 당장 공략할 수 있는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마스터픽 종목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3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마스터님께 다양한 이야기 경청해 보시고 여러분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리를 일단 옮겼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내용 기억하세요? 네. 소개팅. 네. 네, 소개팅을 좀 했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눌림목이죠. 네, 눌림목 공략을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할 내용들을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정말 확률 높고 또 많이들 전문 트레이더들도 이런 방법으로 매매들을 한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시리즈로 지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난 그 재미삼아서 좀 각색을 해서 소개팅이라는 걸로 해서 뭐 눌림목 어느 지점까지 눌리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는 좀 함정이 있었죠. 예, 함정 아닌 함정이 뭐 소개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네, 2층 영역인데 천장과 바닥에 구간이 좀 넓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그 천장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오면은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눌림인데 무엇을 활용해서 좀 더 이 오차 범위를 좁힐 수 있느냐 이거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라는 게 뭘까요? 사고 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유독 이 밑에 있는 네, 그래프처럼 유독 많이 높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낮게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많다라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기가 있으니까 사고자 하는 주체들도 많고 또 팔고자 하는 주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거래량이 뭐 이런 것처럼 거래량이 없다? 인기가 없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케이스인데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이 구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왜 많이 실렸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자 하는 주체도 많을 것이고 사고자 하는 주체가 많으니까는 뭐 팔고자 하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내에 아주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뭐 임상에 관한 부분들, FDA 그 회기 의약품 지정 소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내내 제한된 등락들을 나타내다가 와 이게 언제였습니까? 3월 18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더 갈 것 같으니까 따라붙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지 말라고 했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이런 데서 못 잡았으면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오면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소개팅이었고요. 이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내 제한적 등락이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었다면은 물렸겠죠. 주가가 실제로 밀렸으니까. 근데 참 이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16,000원대에서 네, 16,000원대에서 거의 뭐 28,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몇 퍼센트나 오른 겁니까? 대단하게 오른 거죠. 근데 흐름을 본다면 이런 자리가 꼭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은요 소개팅이에요.
네, 소개팅.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거 건물 복습차에서 보지 이렇게 올랐으면 건물 하나 세우라고 했죠. 반 나누고 아래쪽으로 또 반 나누면 2층 딱 거기에요. 근데 범위가 넓어요. 근데 여기서 팁 바로 들어갑니다. 이 바로 장대양봉이 나온 이날의 분봉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분봉을 보자라는 겁니다. 또 오늘의 주제는 거래량이었죠. 자, 저는 5분봉을 여기다 띄워놨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는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거래가 실렸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날 장대양봉이 나온 그날 시작부터 실렸네요. 여기서부터 실린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이 캔들의 한 종가 그리고 시가 한 선을 한번 딱 그어 놔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펼쳐봅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밀려요. 그런데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탄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감? 정확한 가격보다는 대략적인 위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실린 지점. 왜 실렸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자연스럽게 실리는 거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뮬이에요. 뭐 하늘영의 기대감도 있고 또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는 내내 제한된 등락들. 그렇죠? 그랬더니 2월 20일에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붙으면은 더 갈 것 같으니까 따라 붙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죠. 실제로 이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밀려요. 이것도 이 자리 2층입니다. 소개팅 해야 되는 자리 거기에요. 근데 범위가 넓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리들을 주고서 이런 탄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3,000원 미만이에요. 4,200원이 넘어가는 이런 탄력각이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 이 단기간에 오래 안 걸리고 단기간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자리들이 아쉽죠. 야,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했으면 오래 안 걸리고 야, 정말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장대양봉에서 한번 팁을 얻어보자는 거예요. 역시나 이 장대양봉의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아침부터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가다가 쑥 실리네요.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구간이 보이네요. 근데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지점이 이 시점이죠. 보이십니까? 바로 이런 자리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거래가 실렸을까? 의미가 있는 구간. 이니 거래들이 실린 거 아닐까요?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면. 그래, 좋아.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렸어. 그래, 여기서부터 종가선, 시가선 한번 딱 그어보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자. 봐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 자리였습니다. 올랐다가 밀려요. 여기 너무 오랜 기간이라서 보일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가격대를 줍니다.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그 지점,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SMCG라는 종목이에요. 화장품 섹터 종목이죠. 최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상장된 이후 밀려요. 밀리기만 한 주가가 4일째 되더니 이런 장대양봉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니 장대양봉 이후에 야, 많이 늘어졌죠? 많이 늘어졌습니다. 과연 여기부터 몇 개월입니까? 1개월이 넘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탄력이 나타나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아쉬운 건 또 꼭 지나고 나면 보여요. 어디에서 매수해서 되는지. 바로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 아닐까요? 물론 이때는 시장 변동성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야, 이거는 못 산다. 안 보여요. 근데 용기가 안 나죠. 그런데 저 장대양봉의 분봉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거래가 과연 어디서부터 실리기 시작했는지.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그 유의미한 가격대들을 도출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장대양봉이 있었던 그 날의 흐름입니다. 딱 보이죠?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지점. 바로 이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소간에 등락이면 상한가에 딱 안착하고. 그렇다면은 이 캔들
종가선, 시가선 쫙 연결해 보자고요. 오랜 기간 늘어졌죠.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계속 늘어지기만 해요. 갈 듯 말 듯 여러 번 애간장 태우고 정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본격적인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래가 그 장대 양봉이 가능하게 했던, 또 그 안에서도 거래가 본격적으로 또 실리기 시작했던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3A 로직스입니다. 소캠, 네, HBM 다음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야, 상장된 이후 이런 모습을 나타내네요. 무서워. 그리고 나서 내내 제한된 등락들이 반복이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야, 이건 내내 늘어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네. 또 따라 붙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근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내 바닥에서 고개를 정말 강하게 이렇게 치고 들면서 그럼 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게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2,500개가 넘어요. 만약 정말 이쁜 종목 같은데 이거 지금 안 잡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가를 말 그대로 추적이 필요해요. 네, 추적이 필요해요. 한번 좀 유의미한 그 흐름들이 나타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다시 오는지, 또 원하는 패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것도 이런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어땠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랐네요. 네. 단타로 이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단타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짧게 대응해야겠죠. 근데 나는 단타 못해 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다려야죠. 그 이후에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별로 안 온 것 같습니다만은 약 7,000원에서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40~50% 그냥 오른 거예요. 오래 안 걸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래 걸린 거 아니죠? 그렇죠? 40~50%는 그냥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한가 나온 그런 캔들이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 어떤 우리에게 팁을 주었을까 또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장대 양봉, 분봉을 들어가 봅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면서 이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구간, 또 거래가 실려 있는 구간을 보니 여기서부터 실린 거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종가선 연결해보고 시가선 연결해보고, 제가 왜 종가선 시가선을 연결을 하냐면은 이게 1 더하기 1은 2처럼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또 기회를 주고 이거를 찾자라는 거예요. 힌트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힌트를 얻다면은 뭐 우리에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방법은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것. 실제로 말 그대로 거래량을 활용하는 거예요. 거래가 시작한 그 가격대를 체크하자는 거죠. 실제로 이걸 또 늘려뜨렸더니 어떻습니까? 저기에요. 그 이후에 다소간의 등락들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튀기도 하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뭐 10%짜리 혹은 그 이상의 탄력이었으니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더 이 과정에서도 먹거리는 충분했겠죠. 근데 그런 단타가 불가하신 분들이라면요, 추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내려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어느 근처이고 어느 부근인지. 실제로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견조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탄력이 나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분봉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실제로 이 과정들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살펴드렸죠. SMCG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정확한 가격을 찾자라는 것이 아니라 근처라는 것이죠. 앞서 뭐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넓잖아요. 구간이 넓잖아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넓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좁혀지잖아요. 더 좁혀지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활용해서 그 넓었던 구간을 더 좁혀서 매매에 좀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여러분께 이 강의를 갖는 건데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실전입니다. 또 이 부분들도 이거였나요? 네, 스튜디오 미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매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스튜디오 미러도 그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딱 저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신다라면 또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팍스통신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이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다양하고 이런 정보들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듯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한다라는 것 어쩌면 나만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디 가서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온통 어려운 이런 그 시장 환경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시장도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아야죠. 시장은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와? 이것만큼 정말 화나고 아프고 힘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많이 어려웠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갖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살펴봤었던 이런 유형들 장대양봉이면은 이런 기회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그런 자리들 어딘지를 체크하고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SMCG 신규 상승주인데도 제대로 맞습니다. 이런 장대양봉 따라 붙지 마세요. 분명히 기회들은 옵니다. 거래가 어디에서 실려 있는지 가격대 체크하시고요. 실제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리얼릭스 이런 장대양봉 나왔다고 따라 붙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이런 기회 거래가 어디에서 실려 있는지 체크하셔야죠. 늘어뜨리면은 분명히 딱 그 가격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감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래량을 활용한 눌림목 매매에서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혹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이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교육 내용 자료까지 이 팍스통신망에서 전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돈이 되는 정보 쏙쏙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스터님께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 마스터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방송에서 마스터님께서 ICT케어 가져오셨는데 무려 34%의 엄청난 수익 났습니다. 이 ICTK 같은 제2의 종목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마스터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땀이 엄청납니다. 오늘 날이 상당히 좀 더웠다고 하는데 우리 방송 지금 스튜디오도 제가 아주 열을 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땀이 나는데 그래요. ICTK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집중하셔야겠죠?
자, 뭐 속해져 있는 이슈를 봐볼게요. 뭐 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2호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오늘 인성정보 상한가 또 비대면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AI 뭐 150조 원 투자 제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AI, 4x4 등 종목들이 얼마나 날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하죠? 자, 스타트업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쪽 날아가고 있는 부분들. 뭐 의료 정책, 싱크테크 이거 같이 보면 되겠죠? 뭐 디지털 교과서 비상교육 탄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로보로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건 뭡니까? 정책이죠. 네, 정책이에요. 정책과 연관된 이런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국내 최초예요.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US 사이트, 네, 필터링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선이 지나고 후보들이 정해지고 막 네거티브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 가짜 뉴스들 많이 돌아다니겠죠. 딥페이크 관련주들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 특화 교육 솔루션은 보유하고 있다. 맞아요. 정부가 지금 28조 원을 들여서 뭐 청년 사업 일자리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금 내걸었죠. 그와 딱 들어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교육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취지와 딱 들어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입니다. 내내 부진했어요. 내내 부진하다가 최근의 움직임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차례 몇 주 전이었죠. 반등하더니 또 대자리 그리고 다시 지금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또 크게 놓고 보면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박스 상단 걸려서 내려오고 박스 상단 걸려서 내려오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요. 선이 삐뚤빼뚤이라서 그렇지 박스권 상단을 넘었습니다. 지금 시기상 정책주들 수급 쏠림 상당합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뭐 다음 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못해도 이런 자리까지 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박스통신망에 오셔서 바로 다음 주부터 같이 매매 타이밍도 같이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도 이 종목의 흐름들 주시를 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팁 얻을 수 있게끔 통신망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스터픽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나는 새로운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도 마스터픽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도 박스통신망 안에서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다양한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